임야입니다. 동해 바다가 이 땅에서부터 직선으로 890m 거리에 있습니다. 해당 필지 평수는 810평이고 붙어있는 나라 땅이 세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 다 활용하면 3,000평을 추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263만원 입찰가 1차 들어갑니다. 이 물건은 좀 특이한데요. 낙찰됐다가 인합하고 다시 나온 물건이에요. 그 부분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고,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고, 건축 개발 행위하는 데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자연인용 농막 갖다 놓고 쓸지 아니면 남향의 풍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산용으로 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개발해서 집 짓고 살지는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을 가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차선 넘어 저 아래에 있는 임야인데, 네, 2차선 옆에 있는 여기는 거고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는 고속도로 소음이 지금 다 들려. 해당 물건지는 이 2차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지는 도로 소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소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어요. 예, 고속도로 소음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거 2차선 그 아래에요. 고속도로는 이 2차선보다 더 우측에 있습니다.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전기통신 바로 앞에 다 들어와 있어요. 기본 거리 내에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동해바다입니다. 요거 표지 있는 이쪽 여기 보이시죠? 동해바다. 이 도로에서도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해당 물건 능선에 올라가면 저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요거 표지 있는 이쪽 이 부분, 여기 끊어진 부분, 이 부분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적당해 보이는데, 그거는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을 가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과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쪽 돌아가 가지고 마을 쪽으로 아주 그냥 평평한 길, 그게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경사도 토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끊고 내려가는 거는 여기서 지금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려면 한 번 꺾는 거 생각하고 쭉 내려갔다가 한 번 꺾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내려가는 게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면은 가장 좋죠. 돈을 절약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꺾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설명 다 드리니까 그 부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은 이 앞에 보이는 이 땅인데, 이 땅 삼각형으로 생겼고, 이 땅 위에 나라 땅이 한 필지가 붙어 있고, 또 나라 땅이 한 필지가 붙어 있고, 나라 땅이 이 능선까지가 나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낙찰 받으시면 나라 땅 하나, 나라 땅 두 개, 나라 땅 세 개 이어서 활용이 가능하고, 물론 나라 땅은 건축개발행위 건들면 안 되고 그냥 활용하는 거죠. 이 능선에 올라가면은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네. 저 산에 올라가면은 동해바다는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고, 2차선 옆에 붙어 있어서
예, 여기 도로에서도 확실하게 동해바다가 보이죠? 동해바다 확실하게 보이죠? 요쪽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과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거. 차는 옆에 붙어 있어서 이게 지금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경사가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면은 가장 토목비가 절약이 되는데 그거는 경사가 도로법상 도로가 안 나옵니다. 20도가 좀 넘어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해당 물건지는 이거고요. 이 아래 지적상 도로입니다. 국어같이 생긴 게 지적상 도로예요.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저 앞에까지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거를 쭉 이어서 포크레인으로 밀어 가지고 지적상 도로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거의 평지고요. 근데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내려가 거리가. 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정남향인데 예, 요 소나무 이 산, 소나무산 해당 물건지입니다. 정남향이에요. 고속도로 소음은 저게 가장 낮으니까 추천드리는 안 들리고 용도는 주변 상황과 평수 왕복 그런 거로 2차로도 볼 때 선산용으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많은 도로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 거의 안 동해바다 바로 근거에 차소음 있기 문제가 때문에 없겠어. 농막 갖다 놓고 자연인 근데 생활 문제는 좋고요. 다니고. 지금 농막 내려가는데 갖다 놓고 자연인 생활하면서 선산용으로 쓰면 부가지 용도는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 한 번에 내려가는 도로는 그런데 여기 불가능하고 와서 건축하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거는 좀 판단을 좀 해보세요. 평수가 810평이니까 전원주택 짓고 넓은 폭에 텃밭 가꾸고 사는 용도는 아주 계곡이야.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규모와 가격 대비로 보면.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기서는 동해바다가 충분히 보이는 뷰야. 여기서도 지금 동해바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인단 도로에서도 말이지. 동해바다가 보이잖아요. 네, 동해바다가 890m에 있어요. 직선거리입니다. 정남향임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 전기통신 다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격은 해당 물건 810평이에요. 263만 원이고 나라 땅 세 필지가 붙어 있는 게 3,000평입니다. 그거를 다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요쯤에 있습니다. 요거는 고속도로예요. 요게 방금 보신 2차선이고 이 땅 능선 나라 땅까지 붙어 있는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동해바다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 도로에서 동해바다 확인되셨죠? 아까 영상으로. 해당 물건지는 이거 고속도로고요. 그거보다 높은 2차선이었고 그 아래 내려간 여기에 있는 삼각형 모양 땅이고요. 이 땅에 붙어 있는 나라 땅 능선에 올라가면 이렇게 동해바다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멀리 이 부분, 이거 울릉도입니다. 이 앞엔 항구예요. 생활편의시설 다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 땅은 처음에 제가 4개월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됐었어요. 해당 물건지는 이렇게 한 필지인데 여기 나라 땅 하나, 나라 땅 2개, 그리고 나라 땅 3개, 이렇게 3개가 나라 땅에 붙어 있어서 국유지 3,000평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고 경사로 보면은 100% 개발이 가능한 좋은 경사였고요. 그런데 이 물건 263만 원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벌떼같이 몰렸습니다. 108명 유효 입찰을 했어요. 입찰가
262만 5,100원서부터 2,259만 9,900원까지 이렇게 108명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물건이었습니다. 낙찰된 거죠. 262만 4,440원짜리가 2,259만 9,990원을 쓰신 분이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차수가 1,700만 원이니까 이것도 금액 차이가 좀 있죠. 가장 많은 금액대가 200만 원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300만 원대잖아요. 요 200만 원대 쓰신 분과 300만 원대 쓰신 분은 모두 입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이 물건 딱 보면 동해바다가 직선거리로 800여 미터 생활편의시설 거기 다 있잖아요. 2차선 붙어 있고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고 정남향이고 도로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도로 소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위로 소음이 다 날아가니까 거기다 정남향이에요. 앞에가 국어입니다. 도로가 해당 필지가 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그 나라 땅 지적상 도로를 개척을 해서 들어오면 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정남향이 아주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810평 해당 물건지만 810평인데 그 810평 가격이 262만 4,440원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쓰면 되겠지. 이렇게 벌떼같이 몰려든 200에서 300 쓰신 분들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입찰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이고, 그 중에 그 다음 가격이 400만 원대, 그리고 500만 원대, 600만 원대, 700만 원대, 800만 원 두 분, 900만 원 한 분, 1000만 원 두 분, 1300대 두 분, 1400 한 분, 1700 한 분, 가장 높은 금액 2259만 9,900원 쓰신 분이 가져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이 굉장히 싼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헐값이잖아요. 너무나 헐값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뭐 200만 원대니까 200만 원대, 뭐 조금 더 써서 300만 원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전혀 이런 땅 가져가실 그 경험과 그 입찰가가 안 맞는 것이죠. 여기 1등이 2,259만 9,900원이에요. 2등이 1,7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 낙찰 받으려면은 262만 4,440원인데 적어도 1,500 이상은 써야 되는구나. 그 정도 감은 있으셔야지 이런 물건을 입찰하실 그 자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다 경험입니다. 제가 경매공매 7만여 건 다른 경험과 통계치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아주 비싼 금액, 당연히 한 2차, 3차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5억짜리가 한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5억이 2억 5천 떨어졌으면은 2억 5천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2억 5천에서 3억대 쓰면 떨어집니다. 3억에서 3억 5천 정도 그 전 차수보다 조금 더 쓰거나 그 전 차수 언저리를 써야지 낙찰이 돼요. 그게 통계입니다. 컨설팅 계약하시면 입찰가 조언해 드려요. 그 입찰가 조언 받고 낙찰 받아서 그 차에 더 버시면 훨씬 이득이죠. 자, 이 물건 그렇게 감을 잡고 이해를 하시고요. 해당 물건은 이렇게 삼각형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였고요. 요거는 2차선이었고 그걸로부터
아래로 내려간 이 땅이고, 이 땅 옆에 뒤에 나라 땅이 이렇게 하나, 나라 땅이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산의 능선까지 나라 땅에 세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포장된 도로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적상 도로가 이 땅까지 붙어 들어옵니다. 이 부분부터 이 땅 도로는 여기까지가 지적상 도로예요. 그 거리가 195m입니다. 여기 나라 땅 지적상 도로 이렇게 붙어 들어오는 이 부분이 195m입니다. 이거 거의 평지예요. 나라 땅 지적상 도로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눌러버리고 도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은 되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거는 경사가 세서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경사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가장 경사도가 좋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감속, 가속차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무난해 보여요. 이것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과 그 부분을 경사도와 상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 부분에서 내려가는 거, 그게 거리상은 가장 좋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꺾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봇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건축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라 땅은 이 능선까지 붙어있는 그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동해바다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요 포장길, 요거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 아래에 지금 요 부분이에요. 그 사진이. 그리고 이렇게 지적상 도로가 있는 그쪽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쪽 지적상 도로 포장길이고, 여기 요쪽 길 쭉 들어가면 그게 나라 땅 지적상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길 쭉 밀고 들어가면 여기 보이는 능선, 그 능선이 그 해당 물건지 위에 붙어 있는 나라 땅 능선입니다. 저 부분이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됩니다. 요거는 지적상 도로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밀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은 1차적으로는 자연인용, 그리고 겸용으로는 자연인용, 그리고 선산용, 그 다음에 건축개발 행위가 가능하게 지적상 도로가 붙어 있고, 여기서도 나라 땅 도로 점용허가 얻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건축개발하기 위한 도로의 조건을 갖추면은 건축개발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형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평수와 정황으로 볼 때 수익형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돈 투입을 할 만한 가치 있는 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평수가 810평으로 작고요. 나라 땅 붙어 있는 거는
개간해가지고 쓰면 안 되죠. 그냥 자연 그대로만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 810평에 캠핑장 또는 전원주택, 펜션 그런 거는 넣을 수가 있죠. 소형으로. 그리고 나라 땅 이 부분 활용은 개발하지 않고 건들지 않고 그대로 산책하면서 그런 활용 용도로 괜찮죠. 그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모두 아무리 동해바다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수익형으로 할 부동산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810평 내 땅 완전히 자연이 농막용 물론 전원주택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농림지역이에요. 용도 상향시켜가지고 먼저 농막 자연인 생활하시면서 나중에 이게 또 정남향이니까 전원주택 들어가도 되고요. 용도 상향, 도로 조건 모두 갖추면 건축 개발하기 위한 그런데 전 상황에서 일단 싸니까 입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연인 농막 갖다 놓고 생활하시면서 그냥 자연을 즐기시면서 산산용으로 쓰기에는 810평이니까 정남향의 풍수가 좋습니다. 겸용 자연인 농막용과 선산용 두 가지로 그게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요 삼각형 요거고요. 이거 나라 땅, 이거 나라 땅, 이거 나라 땅입니다. 여기는 능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동해바다가 보이는 것이고요. 해당 물건지 고속도로, 2차선 도로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가장 타당하고요. 이쪽에서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를 개축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정남향이에요. 능선이죠. 풍수 좋습니다. 풍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를 미신이라고 아예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신이다,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 이렇게 무식해 하는 거라고 떠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풍수는 미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연의 그대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풍수의 가장 핵심, 자연의 상황, 그 중에서도 바람, 가장 중요하죠. 바람 많이 맞으면 사람 병 걸려서 죽습니다. 제가 풍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능선을 보면서 바람을 차단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가장 첫 번째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방위, 그리고 조도, 빛의 양, 그리고 그 숲의 상황, 땅의 상황, 바람 그런 거를 모두 종합해서 이곳에 사람이 살 자리냐 양택, 묘가 자리할 자리냐 음택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풍수를 미신이다,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기 생각대로 사시면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에 맞는 땅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물건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정남향이죠. 그런데 이 땅은 도로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소음이 저 땅 아래에 내려가면 안 들려요. 도로가 이 땅보다 이 땅 가장 높은 위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도로고 여기서부터 지적상 도로가 이렇게 붙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건축 개발항이 하는데 지적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거 개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음영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땅의 정상 부분 능선의 모양이고요. 이 능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다 막혀 있죠, 지금.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막혀 있죠. 이쪽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다 막혀 있죠. 이쪽도 들어오는 바람 막혀 있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도로가 더 높고 땅이 낮기 때문에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제가 쓰는 풍수용어로 살바람을 하나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아래 폭도로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 여기 봉우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배 땅에서 앞에 바라다 보는 산의 모양을 풍수용어로 안산이라고 합니다. 이 안산이 부자가 되는 공부로 일가견에서 유명해지거나 공부,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산의 모양을 요 산이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바라다 보면 여기는 지금 동해바다입니다. 이쪽에도 능선이 이렇게 있죠. 동해바닷바람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땅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하고 산산으로 쓰면 영면하게 아주 기가 막힌 정남향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인데 이게 낮잖아요. 여기보다 낮고 여기보다 낮고 그러니까 여기 비가 오면은 물이 계곡물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배산 임수 명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남향, 바람안정 모두 살바람 다 막아주고 자, 이 땅에서 바라보는 안산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당 물건지 여기에 있고요. 이 안산의 모양이 완만하게 둥글럽적하죠. 이런 땅을 노적봉이라고 합니다. 노적봉. 노적봉은 볕단을 쌓아놓은 둥글럽적하게 생긴 산에 대한 풍수 용어고 풍수는 아주 과거 시대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 시대 최고의 먹거리 부자의 기준은 논, 그 먹을 것, 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아주 과거에는. 그래서 볕단을 저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 이게 부자의 또 기준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앞에 산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라보는 앞에 땅의 산의 모양 이거를 안산이라고 하고 그 안산의 모양이 둥글럽적 노적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부자가 후손 중에 나올 수 있고 이곳에 들어가서 자연인 생활하면서 저 노적봉을 보시면서 자연인 생활을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앞에 안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주 좋습니다. 동해 890m 직선거리 남양 임야 해당 물건지만은 810만 원이에요. 나라 땅 세 필지 붙이면은 3,000평 추가 가능하고 가격은 263만 원이고 2차선 접해 있고 이것은 제가 4개월 전에 방송을 한 번 했고 그리고 낙찰돼서 108명이나 달라붙어 가지고 엄청난 경쟁을 보였지만
2200을 쓰신 분이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해서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다가 변경이 되면서 다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동해바다 뷰, 이산에서 해당 물건지에서 나라 땅 하나, 나라 땅 2개, 나라 땅 3개, 이능선에 올라가면 이렇게 동해바다가 보이고 날 밝은 날에는 울릉도도 보이는 직선거리 890m 동해바다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어떻게 토목개발 활용하면서 선산용으로 또는 자연인 만약에 집을 진다라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갈지 설명드립니다. 내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땅과 함께 세이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보시거나 동영상 누르시면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실 수 있고, 그동안 올린 영상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 땅을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입체적으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다른 경매공매 방송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얘기를 설명드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매공매 물건 소개 이해시켜드리는 최고의 방송이라 자부합니다. 이런 영상을 매일 작년 구정 전서부터 시작을 했고 매일 1개 이상 올려서 600개 이상 올렸으니까 1시간 넘는 영상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보시고 그 전문성, 성실성 판단되시면 유료 컨설팅 가입하셔서 물건 도움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은 방송을 하는 이유, 국토균형발전 6자 산업 치유복지 입법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자연일링 복지바우처 쿠폰 받은 국민이 여러분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 그 취지로 본 방송을 한다는 이 설명 54분 18초 동안 법규와 땅 활용하기 위해서 토목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입찰 정보는 안 드립니다. 컨설팅 계약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해달라는 말 안 하죠. 좋아요 누르라는 말 안 하잖아요. 입찰 정보 안 드립니다. 본 방송의 모든 영상은 컨설팅 계약하신 분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번 공개 안 하고 입찰 정보 1절 안 드립니다. 그런 거 지번 알려달라. 무슨 지역이냐 묻지 마세요. 안 알려드려요. 먼저 물건 소개해달라. 낙찰되면 돈 주겠다.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세요.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이런 뻔뻔한 분들. 입찰 정보 안 드리는 이유가 동강뷰 6,480평 1,679만 원이에요. 낙찰이 2억 3,333만 3천 원이 됐습니다. 공매, 경매보다 훨씬 싸잖아요. 공매 1,679만 원짜리가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요. 여기 모두 그런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영상 보신 분들 다 증인이에요. 제가 방송 상세하게 전문적인 설명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입찰가 수억씩 더 지르면서 낙찰된 건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공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정보 컨설팅 계약하신 분에게만 작년 3월
11일 이후서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입찰 정보 도움받고 전문가 도움받고 낙찰받기 원하시면 컨설팅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입찰 정보 안 드리니까 묻지 마세요. 공부가 되는 영상들은 질비하니까 공부 삼아 보시는 분은 제가 계속 그것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물건 찾고 현장 가서 보고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여행 삼아 다니신다면 모르겠지만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경험 있으시죠? 임야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 물건 평균 경사도 26.89도예요. 산지관리법상 개발할 수 없죠. 이 땅은 2차선 3필지 가지고 있고 관리지역 62,000평, 33만 평 거의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꿈의 땅입니다. 호수뷰 33만 평, 2차선 3개를 가지고 있고 관리지역이 62,000평이나 있고 그런데 설계사무실에서 이 땅을 평균 경사도가 26.89도니까 개발을 할 수 없고 도로를 낼 수 없고 한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로부터 50m 이내에만 집을 져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9,000평까지만 개발해야 한다는 조례를 통해서 개발을 못하게 묶여져 있는 땅이고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이 면접 규제라는 게 없어졌는데 여기 요만큼 개발하면 반경 250m 뛰고 개발하고 그런 걸 면접 규제해서 난개발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면접 규제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좋은 곳에 있는 곳 굳이 뭐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제가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시골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지자체는 설계사무실과 공무원이 서로 준거집단 형동생 먼 친적인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원 가지고 공무원한테 이 땅 어떻게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 설계사무실하고 얘기하고 확인하고 물어보세요. 이러는 경우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다 서로 먹고 사는 중고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이 해당 공무원의 특징을 너무 잘 아니까 이거 평균 경사도 26.89도에 조례로 9,000평까지만 개발하게 조례가 묶여져 있고 면적 규제까지 통제를 하니까 그냥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설계사무실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할지. 그리고 임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로입니다. 6개월 동안 직접 측량을 했어요. 직접 도로 설계를 한 겁니다. 장장 35,054m를 산정상 275m까지, 627m까지 고도 220m, 경사 1.2, 노폭 8m로 1km, 고도 450m, 경사 9도로 노폭 4m, 연장 315 이런 식으로 33만 평이기 때문에 비상용 탈출구 도로까지 35,054m 제가 직접 측량하면서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실에서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는 것을 원형 보존지구 경사센거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돈입니다. 자연 그대로 경사센 거 둬야지 환경부 허가 얻을 수도 없고 잘못 건들면은 위험하죠. 돈 많이 들고. 원형 보존지구 경사 센 부분 11만 9,559평 그대로 두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대상 면적을 20만 2,945평으로 25도 이상 34%, 25도 이하 66% 이렇게 해서 평균 경사도를 19도로 낮춰서 관광시장 A지구, 관광시장 B지구로 지구 단위 계획을 제가 직접 잡은 겁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관광시장 A지구 이렇게, 관광시장 B지구 이렇게 토목 개발하겠다. 보존관리 가지고 지구 단위 못합니다. 그런데 계획관리가 50% 전후 있어야 되는데 계획관리 없이 보존관리를 우회번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방송을 하는 겁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가요.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유차력으로 내가 필요한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창의력을 제안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국내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받아서 특히 탄소 흡수량 좋은 임야 낙찰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 그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본 방송을 합니다. 저는 공양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입니다. 공양뉴스는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죠. 무슨 입법했고 얼마나 잘 지켰고 얼마나 성실히 해서 또 뽑아줘도 될 만한지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6차 산업까지 가자.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땅에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는 입법까지 간다. 첫 번째, 네덜란드 케어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팜에서 케어가 일어나면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는 케어팜이 네덜란드에 수천 개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요즘 캠핑카 많이 다니기 시작했죠. 자연 조건 좋은 선진국 가보면 캠핑카 많이 다니죠. 그게 나라에서 자연 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전 국민에게 복지 차원으로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그렇게 즐기러 다녀요. 우리나라 왜 그렇게 못하죠? 6차 산업 치유복지 입법까지 가자. 자연 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이 바로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캠핑교회 사업은 캠핑장 교회 사업입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이머 신학원론책 제가 쓴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논정한 책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리는 친환경 책이에요. 제이머 신학원론. 기독교 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 갈수록 실추되는 기독교 개혁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신앙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발행인입니다.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은 새로운 사회과학 이론이고요.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사람의 이름의 주수를 뽑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사회과학 새로운 이론인데 2009년 7월 2일서부터 정식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로 세계 최초로 사람의 이름의 주수를
기존의 성명학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사람의 이름의 지수를 분석하여서 그동안 보도를 해왔습니다. 2009년 7월 2일서부터 공개적으로 누구, 왜 그런 구설수,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주로 공인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 왜 깜빵 갔는지,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당하게 됐는지, 공인들,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분석해서 보도한 2009년 7월 2일서부터 그 이론이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보도를 해보니까 누구나 자신의 이름의 지수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혈액형 많이 가지고 어떠한 선입견 판단을 하시죠. MBTI 포함하여서 그거보다 훨씬 탁월하게 그 사람의 의사결정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제 제자 중에 대기업 인사권자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이름 지수를 분석하여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정 상황이 어떻겠다, 의사결정 패턴이 어떻기 때문에 돈 문제가 어떻겠다, 대인관계가 어떻겠다, 그런 걸 참고하고 인사발령하는데 최종적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히 객관적인 통계적 근거치가 있는 내용이라고요. 대인관계에 위한 필독서, 기업인사권자 필독서로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교보문고에서만 제거 없이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공매경매 감정가 떨어진 금액 기준으로 수억 수천만 원 떨어진 거 낙찰 도와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억 원 버시잖아요. 그거를 도와드린다고요. 컨설팅은 내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소개해드리는 것서부터 개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전국 7만여 건 공매경매 부동산 다른 경험지시 설계사무실이 한 2,000평이나 개발하자 하는 거를 저는 마스터 플랜 지구 단위까지 추진을 하잖아요. 이 안에 묘가 25장, 무허가 거주자 2가구, 그런 문제 다 해결을 하잖아요. 보존관리만 있는 땅을 가지고 지구 단위를 하잖아요. 설계사무실보다 훨씬 탁월한 창의력으로 공무원보다 때로는 법규 해석을 더 포괄적으로 잘하는 제가 여러분들 임야 개발, 땅 개발과 관련한 모든 거 다 답드릴 수 있습니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이죠. 묵혀둔 땅 버려두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살 수도 있어요. 모든 문의 문자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컨설팅은 제 영상을 보시고 신뢰가 되신 분들 공짜 아니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감정가 기준으로 물건 소개해드리는 비용이 단계별로 있으니까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신 분만 유료로 컨설팅을 가입해야 되겠다. 그게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다. 판단되신 분만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그때 문자 주세요. 영상 건성건성 보고 문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화 일절 하지 마세요. 위에도 아래도 전화사절. 지번 공개 안 하는데 집원 달라. 어느 지역이나. 아예 묻지 마세요. 물건 소개해달라. 먼저 물건 주고 낙찰되면 돈 주겠다. 직접 하세요. 이 땅 도로 개설하기 위한 설명드립니다. 우선 땅의 규모는 이쪽 36m, 여기 38m, 여기 87m,
이렇게 67m입니다. 땅의 크기는 전체 둘레가 228m고요. 이 땅의 가장 낮은 부분 46m에서 가장 높은 부분 73m까지 고도차가 23m입니다. 요거 오타예요. 고도차 25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거고, 가장 낮은 고도 46m에서 이렇게는 27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은 67m에 경사가 20.46입니다. 여기 46m에서 56m까지 직선 38m에 경사가 14.76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경사는 14.76, 이 정도니까 상당히 완만한 거죠. 이쪽 측면 67m 경사는 20.46이니까 이쪽은 좀 이렇게 섰죠. 그 고도차, 이쪽 고도차 25m, 아파트 9층 높이입니다. 이쪽 고도차 요거보다 조금 낮은 거죠. 경사가 더 완만하니까. 임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산사태 등급, 그 다음에 먹는 물입니다. 2등급 44, 3등급 37. 땅이 워낙에 작고 여기 땅에 나무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현재 나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성을 쭉 추적한 거로 보면은 이쪽 안반지대라는 겁니다. 무너질 염려 없고요. 먹는 물은 100m 뚫으면 나오고 비오면 15m,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난류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14도밖에 안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15도니까 온도 조건은 좋습니다. 현재 탄소 흡수량 20이에요. 워낙 평수도 작고 이거를 810평을 한 2만여 평으로 대입을 하면 3파는 24, 30배를 해도 600이니까 탄소 흡수량은 별로인 거죠. 이 주변 상황을 보면은 안반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나무들이 식생 상태가 훌륭하지는 않은 땅이죠. 소나무입니다. 지름이 6에서 18년, 11에서 20년, 올빼도 71%예요. 나무는 제법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탄소 흡수량 좋은 그런 곳에 비하면은 좀 처진다 보면 되고, 강수량은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보다 좀 더 오고요. 사양터입니다. 그러니까 물 빠짐 좋죠. 산산용으로 이 땅 산산용으로 정남향 810평 모두 쓰는데 타당해 보입니다. 경사도를 보면 25도에서 30도가 20.01, 30도 이상이 1.4니까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25도 이상이 21.51이니까 100% 개발 가능한 좋은 경사고, 환경부 통제 없이 받을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환경 2등급지예요. 공시가는 207만5,450원입니다. 근거로 제가 자체 감정을 하면은 700만 원 좀 안 되는 691만 8,167원 감정합니다. 그런데 일단 감정평가사는 감정을 262만 4,440원을 했습니다. 시세는 1,620만 원 하는 물건이에요. 이 지역 땅값입니다. 자, 도로, 길. 먼저 가장 경사가 작게 무난하게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 밀어버리는 195m 3.23 경사니까 이거는 그냥 평지입니다. 여기 190여 미터,
그냥 평지로 밀면서 들어오는 지적상 도로, 이거 나라 땅입니다. 지적상 도로예요. 그 부분이 이 도로, 그래서 이리로 쭉 들어가는 도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2차선 도로 65m에서 내 땅 여기 48m까지 직선 45m 내려가는 게 20.28이니까 이건 도로법상 도로를 낼 수가 없고, 이쪽 69m 고도에서 48m까지 직선 72m 16.26이니까 요거는 도로법상 도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도로법상 도로가 나오는 경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도로법상 도로가 나오는 경사도이긴 하지만 이쪽 차선이 이렇게 가는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감속차로 가속차로 하려면 가속차로 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감속차로를 내려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큰 폭의 완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어야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차가 돌아 들어가잖아요. 올라올 때는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여기 65m에서 112m 경사 5.61 76m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평평하죠? 한번 꺾어서 48m 내 땅까지 110m 15.49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것도 도로법상 경사가 도로법상 도로가 나오는 경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리가 112m, 101m니까 213m나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라 땅 지적상 도로 그냥 밀면서 들어오는, 조명화가 얻을 것도 없이 밀면서 들어오는 195m보다 기니까 이거는 부적절하죠. 여기 65m에서 46m, 59m 고도까지 내려가는 게 7.43이니까 경사 좋죠? 그 다음에 한번 꺾어서 59m 내려가면 12.41이에요. 그러면 전체 46, 59니까 105m잖아요. 가장 짧죠, 거리가. 여기 195m 편안하게 그냥 들어오는 경사로 하든지 46 내려가고 59 내려가는 그 선택을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46에서 56까지 내 땅 직선 38m 경사 14.74입니다. 이거 그대로 도로법상 도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38m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게 36m예요. 이쪽으로 도로, 지적상 도로로 들어오면은 그거 195 추가해야 되고, 이쪽으로 도로 조명, 국어 조명하면서 들어오면은 46 한번 꺾고 56 한번 꺾고, 나 혼자 쓸 거면은 2m, 건축 개발할 거면 4m, 취익형으로 활용할 거면 6m 선택해서 도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 땅 활용 가능한지 봅시다. 나라 땅은 여기 고도 56에서 73, 그리고 81, 65 올라가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73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110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여기서
127m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어서 총 3덩어리입니다. 자, 이 3덩어리 땅의 입체적인 이해를 좀 하자고요. 내 땅 여기 48m 고도에서 나라 땅 127m까지 직선 160m, 경사 26.28이에요. 이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능선 정상까지. 경사 상당히 좋죠. 여기 65m에서 나라 땅 이쪽 110m까지 직선 204m에 경사 12.44예요. 측면 경사는 상당히 완만한 거죠.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정남향입니다. 도로는 이 부분이 가장 적게 돈이 들어가는 거리고 가장 무난한 거는 지적상도로 나라 땅 195m 거의 평지를 밀면서 들어오는 거 2개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고, 노폭은 나 혼자 스검은 2m, 건축개발행위를 할 거면 4m, 수익형으로 교행 가능하게 하려면 6m 또는 수익형으로 활용을 해도 4m 폭에 또는 2m 폭에 중간에 교행 가능한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2m 폭으로도. 해당 물건은 요거고, 나라 땅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이 정도고, 산에 능선, 산의 능선, 앞에 커다란 안산, 노적봉, 풍수적으로 사방의 모든 살바람을 막아주는 도로보다 오히려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 전혀 없이 영면할 수 있는 좋은 정남향, 산산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농막 자연인 산산 2가지 용도로 전혀 손색이 없고, 해당 물건지에서 앞에 산을 바라보는 것을 안산이라고 하는데, 그 안산의 모양이 볕단을 쌓아놓은 것 같은 둥글럽적한 완만한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이런 안산, 앞에 보이는 산의 모양이 노적봉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나옵니다. 동해 890m 직선거리 정남향 810만원 물건입니다. 이미 낙찰이 됐다가 저렇게 많은 분들이 108명이나 되는 분이 입찰을 보고 2,259만 9,990원에 낙찰이 됐다가 인합해서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2차선에 접해 있고 건축개발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 도움 필요하신 분 컨설팅 계약하시면 도움드립니다. 모든 영상은 컨설팅 계약하신 분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감히 지원 달라 묻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권한으로 지원 달라고 당당하게 묻자 합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묻지 말라 그러는데. 도움 필요하시면 컨설팅 계약하시면 미리 정보 드리고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린다고요.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니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갑시다.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가 있을까요? 택배 다 들어갑니다. 도로망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자고요. 특히 자연조건 좋은 임야 낙찰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